단자. 계단할 때 쓰는 말이죠. 계단. 단계가 있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옆에 있는 글자는 이 언덕의 이렇게 모습이에요. 언덕의 모습인데 옛날에 중국에 보니까 여러 민족들과 또 여러 삶의 형태가 있는데 이런 삶의 형태도 있다. 황하 유역 지역에 이렇게 더우니까 땅을 이렇게 파고 이 밑에 가서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시원하겠죠? 여름에 겨울에 따뜻하고. 그리고 내려가려면은 계단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계단을 지금 만드는 장면이 이거 몽둥이라 했죠? 이걸 이게 깨부셔가지고 계단 만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단 된 거예요. 층층대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계단. 자, 아까 우리가 뭔가 좀 안 좋은 그런 기운이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시해다. 죽일 시를 했는데 요거는 그런 경우고 이 어떤 범죄를 죽일 때는 시해를 안 그러죠.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몽둥이로 주워 패서 죽이는 거예요. 죽일 살자죠. 이럴 때는 팬다는 강조 점 하나 찍습니다. 묶어가지고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아주 그냥 엄청 두들겨서 죽이는 거예요. 죽일 살, 살인. 그 다음에 이게 발음이 또 있죠. 쇠하다 할 때 쇠자 있죠. 감쇠, 쇠도하다 할 때 심할 쇠자입니다. 엄청나게 사방팔방에서 막 때리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쇠도하다는 말이 생긴 거죠. 자, 그러면 나무에 달아놓고 죽일 때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거하고 칼로 죽이는 거하고는 틀려요. 요거는 좀 잔인하죠. 그건 잔인한 거야.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거는 금방 안 죽으니까. 제대로 맞으면 빨리 죽는데 잘못 맞으면 막 고통스럽게만 하지 안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참수형. 바로 그냥 칼로 목을 확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끝나. 짧을 찰자, 시간 찰자. 사람의 삶이 그 긴 삶도 뭐 한순간이 내려가지고 억겁의 세월로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절찰자가 그렇게 생긴 겁니다. 절찰자. 사찰할 때. 그 다음에 이 헐해자 보시죠. 훼손. 헐해자는 여기가 절구구죠. 절구는 새집도 될 수 있어요. 새집, 처마에 매달린 새집을, 나무에 매달린 새집을 올라가가지고 몽둥이로 좀 터는 장면이요. 새집을 막 털고 있는 장면이요. 헐해자입니다. 어릴 때 제비가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제비를 탁 쳤는데 제비는 쉽게 죽더라고요. 금방 죽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겁이 나가지고 또 제비 죽이면 또 뭐 이렇게 구렁이가 또 막 이렇게 와가지고 또 해코지 할까 봐 어릴 때 이 글자만 보면 그 생각이 나요. 냄새도 제비 냄새 엄청 심해요. 그래서 낚시밥을 제비고기라는 사람 많아요. 냄새가 엄청 심하거든. 제비고기가. 네, 제비. 아유 심해 냄새. 이렇게도 쓴다 그랬죠? 전에. 또 이렇게도 쓴다 그랬죠. 요거는 부딪힐 격자인데 부딪힐 격자라 그랬죠. 요거 이렇게 생긴 마차에 바퀴가 창살이 달려있는 모습을 했죠. 창살이 달려 있어가지고 상대방의 바퀴에다가 확 갖다 대면 상대방의 창살이 부서지거나 부러져서 이기게 되는 장면이죠. 이게 칠격자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다 장수가. 여기에 주먹이 들어가면 손이 들어가면 손으로 친다 그래서 뭐예요? 칠격자. 가격하다, 습격하다, 총격, 격파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구타하다 할 때도 발음기호 직영구자 들어가고 창수 들어가면 창은 때리거나 찌르거나 이렇게 하는 거니까 치다. 때릴 구자입니다. 구타하다 그랬죠. 구타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창수는 다 보셨고요. 이제 칼도로 넘어가시겠습니다. 무기 중에 대표 무기 자 보세요.
활궁, 화살시, 주사릭, 창과 창모, 창수 다 보셨죠? 그 다음에 칼도자, 칼도방, 도끼근 보겠습니다. 칼도 보시죠. 칼도. 칼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칼도 그러면 칼의 특징이 뭔가? 칼의 특징이 뭔가? 자른다, 찌른다, 뭐 이런 거죠. 그게 특징이에요. 칼의 특징은. 자, 8조각으로 자른다, 나눈다, 나눌분. 사방, 팔방 그러듯이 팔은, 한자의 팔은 전부 전체를 의미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전부 전체. 그러니까 8조각을 냈다, 나눴다, 나눌 분자입니다. 그 다음에 7조각을 냈다, 끊을 절자죠. 요거는 이제 사실은 10자인데요. 동물을 이렇게 잡았을 때, 동물의 가죽을 벗기기 위해서 배를 10으로 딱 짜개고 안에를 내장을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끊을 절자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된 글자였는데 본때가 없으니까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끊을 절자입니다. 자, 옷을 우리가 만들 때, 옷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천을 마름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칼도가 들어가서 처음 초가 된 거예요. 물론 더 먼저는 실을 갖고 천을 짜야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천을 만드는 과정이고, 옷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하는 과정은 보통 재단, 마름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초가 들어간 겁니다. 칼도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도하고 입구하고 들어갔어요. 이것은 음식을 해놓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든 잔치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해놓고 신을 부르는 장면이라 하죠. 부를 소자입니다. 소명의식 그러죠. 부를 소자예요. 자, 잘 보세요.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칼로 표시합니다. 이게 칼로 표시한 장면이에요. 새길 갈자, 약속할 개자입니다. 단독 사용 없어요. 뭔가를 중요한 어떤 계약이나 뭔가를 숫자인데 3개 빌려줬다, 4개 빌려줬다 뭐 이런 식으로 나무에다가 표시한 장면이에요. 단독 사용이 없으니까 색이다라는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매질개, 색일개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더한 글자가 이게 색일개자인데, 이 글자가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글자가 바뀌었습니다. 색일개, 계약하다 할 때 이걸 써요. 계약하다, 색일개. 자, 그러면은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또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동물의 피를 나눠 마시거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약 체결하고 나서 마시는 게 뭐야, 이게? 마실 끽자입니다. 만끽하다 그러죠. 만끽하다. 만끽하다. 그 다음에 담배 피우는 걸 뭐라 그래요? 끼견이라 그래요. 끼견. 일본에는 이걸 많이 써요. 근데 우리는 잘 안 쓰죠.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계약서를 봉해둬야 되죠. 옛날에 묶어뒀죠. 실로 묶습니다. 뭐예요? 묶을 혈, 맺을 혈자입니다. 묶을 혈자입니다. 묶을 혈, 헤아릴 혈자. 그러면은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는 흔히 신과의 계약을 체결할 때 목욕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수 들어가면 뭐예요, 이게? 깨끗할 결, 결백, 청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새길 때 칼로 새기듯이 이빨로 새기는 동물도 있죠. 이빨로 새기는, 이빨로 갉아먹는 동물이 뭐예요? 설치류입니다. 물설자입니다. 설치류 어떤 게 대표적으로 있어요? 쥐죠. 쥐를 그래서 설치류라고 합니다. 설치류. 이빨로 갉아먹는 동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설치류.
물설자, 깨물설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칼날을 강조한 글자가 이거예요. 칼날 인자입니다. 칼날 인자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참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참는다라는 것은 고통을 참는다는 거죠. 칼에 베이면 아프죠. 그러면 참는 게 생기는 거예요. 참을 인자입니다. 심장이 터지는 듯한 아픔을 견디는 거죠. 살이 에이는 듯한 아픔을 견디는 겁니다. 견디다 특징은 마음의 특징입니다. 내가 인정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인정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이거는 마음의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인정해야 될 때, 말로 인정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항복하라. 이러는데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다 죽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버티다가 이제 100만 달러 사용처를 대라. 그러니까 되고 있잖아, 이제. 어디서 썼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할 인자, 승인할 인자입니다. 말로 인정하기까지 인내가 요구된다는 뜻이죠. 이거랑 이제 비슷한 글자가 비롯할 창자에 점 2개 들어간 게 있습니다. 저것은 비롯할 창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칼로 뭔가를 만들거나 다듬는 장면이에요. 비롯할 창자입니다. 언제 쓰느냐? 이럴 때 쓰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상냥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뭐예요, 상냥식이? 예? 상냥식은 이제 들보가 아니고 들보를 올릴 때 제사를 지냅니다. 기초 놓을 때도 제사를 지내요. 그렇듯이 이 사람들 이 나무를 깎아가지고 이 나무를 이 칼로 깎아서 물로 씻어서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들보량, 다리량 그럽니다. 교량할 때도 쓰이고 들보도 쓰이죠. 양상군자가 뭐예요? 예? 양상군자는 쥐도 되지만 들보 위에 숨어있는 도덕을 우리가 좀 고귀하게 양상군자라고 그랬죠. 들보량입니다. 예. 들보. 자, 그 다음에 이제 칼을 어디에 쓰는지 봅시다. 자, 요거하고 두 손하고 해서 쌀을 마는 장면이라고 그랬죠? 네, 쌀을 마는 장면입니다. 쌀을 만다는 건 뭐예요? 예? 쌀을 만다는 것은 주먹밥이라든가 오늘날로 말하면 김밥 이렇게 마는 거예요. 마는 건데 옛날에는 전부 다 이 서류들이라든가 책들이 대나무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말려 있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려 있어요. 네, 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쫙 새긴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놓으면 묶어놓으면 이걸 돌돌돌 마합니다. 그러면 사극 보시면 이 대장들이 이렇게 쫙 보잖아요, 펼쳐서. 그게 이제. 그래서 이것을 요 글자는 병부절이죠. 병부절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릎 꿇듯이 책을 이렇게 마는 거, 무릎 꿇고 책을 마는 모습에서 이게 책권자예요. 채권자인데 요거는 말아진 것을 칼로 딱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서권 글입니다. 진품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딱 끊어보는 장면이에요. 문서권입니다. 채권, 초대권 할 때 쓰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사람이 책을 마는 장면이니까 말권, 채권이 마니까 이제 채권으로 발전한 거예요. 이게 말권자인데 책을 말아가지고 어디다가 놔둬야 되겠어요? 책장에다가, 예? 책꽂이에다가 넣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곤자예요. 우리 곤자. 그런데 이 사람이 밤새 누워가지고 뒹굴뒹굴 몸을 마네? 그건 뭐예요? 몸을 마는 사람. 이건 뭐예요? 부지런한 사람, 게으른 사람. 게으를, 네, 곤태. 게으를 곤자입니다. 곤태기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주먹을 말면 어떻게 돼요? 주먹을 말면 주먹권이 되는 거죠. 네, 주먹권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도방으로 가봅시다. 칼도방. 칼도방이라는 말 중요한 게 아니죠. 의미가 다 똑같습니다. 칼도와 칼도방 의미가 같아요. 칼도와 칼도방. 이거는 언제 써요? 다른 글자와 함께 쓸 때 글자의 꼴을 위해서, 모양을 위해서 이거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글자가 있는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써버리면 사람들이 반돌아 읽어버리겠죠. 이걸 피하기 위해서 한 글자로 만들 때 이걸 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왔다 그래서 칼도 방 그래요. 왼쪽에 보면 변 그러는데 위에 보면 뭐 머리라 그러는데 이거는 칼도 방 그럽니다. 요런 꼴을 가리켜서 우리가 미화어라고 하죠. 미화어. 아름답게 만드는 미화어. 그래, 미화어. 어떤 나라마든지 다 있다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안 쓴다 그랬죠? 이런 글자 본 적이 없죠? 네, 받침은 반드시 2개. 조형미를 해서. 사람은 다 예술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보는 글자도 뭐 태국어나 이런 글자 막 돌아간 것 같아도 조금 보고 나면 이제 그것도 아주 예술적인 게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거 뭡니까? 나무죠. 나무에 가시 달린 거, 가시 자자입니다. 가시 자자요. 가시의 특징이 뭐예요? 칼의 특징도? 네, 찌를 자자입니다. 자극, 자객, 자수, 다 찌르는 거죠? 네. 자, 구슬이 있습니다. 이게 구슬이 와서 100만 달러에 사라 그래요?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어떻게 감정하면 돼요? 잘라봐야 돼요. 뭘로?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잘라본 글자가 이거예요. 나늘반자. 이거를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도 쓰죠? 네. 이것이 무슨 점인지 아는데 이게 점이 아니라 뭐예요? 칼도자야, 칼도자. 네. 칼로 구슬을 반 딱 짜가는 글자예요. 이게. 나눌반자입니다. 나눌반자. 그렇죠. 나눈 겁니다. 칼을 반으로 나눈 거예요. 자, 요거는 해롤 해자죠. 집안에 곡식을 딱 창고에다 놔뒀더니만 어느새 그만 웃자라 버렸어. 그러니까 이 종자로 쓰기에도 양식으로 쓰기에도 곤란해졌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웃자란 놈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줘야 돼. 벨 할자입니다. 할례가 뭐라 그랬죠? 자르는 의식이라 그랬죠. 네. 할례입니다. 제가 한자에 관심 갖게 된 게 그것 때문에 그랬죠. 할례. 벨 할자죠.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보니까 칼이 들어갔네요. 이것도 뭐 자르는 거겠죠? 오른쪽 글자는 부풀 부자입니다. 오른쪽 글자 부풀 부자예요. 부풀 단어는 이렇게 올라오는 걸 말해요. 올라오는 거. 예? 이렇게 올라오니까 사람이 늘어나면 반으로, 물건이 많아지면 반으로 이렇게 잘라야 돼. 그게 나눌 부자예요. 부소라는 건 뭡니까? 쪼갤부, 나눌부, 해부하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그런 부자는 아니고 해부할 때 부자예요. 쪼갤부자. 나눌 부자, 쪼갤 부자입니다. 자, 반으로 쪼갠다? 반으로 쪼갠다? 판가름할 판자입니다. 이게 반으로 쪼갠다, 판가름할 판자예요. 반으로, 이 구슬을 어떻게 했어요?
반으로 잘랐죠. 뭐 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솔로몬이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네가 주장하니까 그럼 반 쪼개놔야되니까 예, 판가름 됐죠? 판가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닮을 초짜인데 어린아이가 머리카락 잘 자라라고 깎아주는 거 깎을 사기였죠. 혀를 자꾸 놀리면 설화라 그래가지고 설전, 예? 문제 생긴다고. 그래서 손을 꽉 이렇게 막아놨더니 예? 그래도 자꾸 놀리네.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칼로 확 깎아내는 겁니다. 깎을갈, 비빌갈입니다. 비빌갈. 괄목상대. 눈에 덮인 거를 딱 깎아봤더니, 또 엄청나게 발전했네? 괄목상대입니다. 그 다음에, 인쇄할 때, 쓸새, 털다새입니다. 쓸새, 털다새예요. 보세요. 이걸로 뭘로 깎았어요. 깎으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쓰레기라 그러지 않지. 이게 나무를 깎거나 조각하게 되면 그 옆에 나오는 걸 뭐라 그래요? 기레빠시. 그건 이제 일본 말인데,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이거 수건으로 천으로 누가 사람이 훔쳐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털새. 그래서 인쇄도 이렇게 나무 이렇게 깎아가지고 글자 만들어서 찍는 게 인쇄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글자, 이 옆에 있는 이 부산물들을 안 쓸어내면 글자 못 찍잖아요. 그러니까 다 천으로. 거기에서 인쇄하다는 숫자가 된 거예요. 쓸새, 털다, 새입니다. 쇄신하다, 이런 게 됩니다. 네, 그렇죠. 자, 버금부, 도울부 그래요. 버금부, 도울부 그러는데 옆에 있는 글자는 가득찰복자입니다. 이것은 가득찰복자예요. 가득찰복자가 뭐예요? 비어있는 술병은 이겁니다. 이건 비어있는 술병이에요. 네? 비어있는 술병이고 이렇게 뚜껑이 덮여있는 비어있는 술병이 이거고 요거는 술이 가득 들어있는 글자예요. 가득찰복자예요. 술병에 술이 가득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가득 들어있는 술병을 반으로 잘랐다는 얘기예요. 그게 버금부자예요. 왜 술을 반으로 자릅니까? 이 술이란 건 신에게 바치는 제사용 술이 중요한 술인데 가져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왕창 깨버렸네? 그러면 제사 못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예비용으로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반 잘라가지고. 이게 그 버금부자예요. 부사장할 때도. 그렇죠. 이거 쓰죠? 사장이 죽으면 누가 대신? 부사장이.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부통령. 그렇죠. 어떤 물건에도 보면 옛날 공무원들이 가면 반드시 있죠. 정, 부, 이죠. 예. 예비용. 스페셜. 스페셜이 아니라 스페아 타이어. 스피어 타이어. 그런 얘기죠. 호랑이하고, 이거 범호자죠. 호랑이하고 돼지하고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호랑이하고 돼지하고 싸움이 안 돼요. 왜? 이거 호랑이죠? 범호자죠? 돼지 시자죠? 호랑이하고 돼지는 싸움이 안 돼요. 그런데 싸움이 됩니다. 언제 싸움이 돼요? 연극할 텐데. 호랑이 탈, 돼지 탈 들고 칼 들고 서로 막 싸워요. 그런데 연극이라는 것이 너무 티가 나면 사람들이 안 보니까 리얼하게 싸워야 돼. 마치 실제 호랑이와 돼지가 싸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엄청나게 리얼하게 싸우니까 거기서 심할극자가 생겨요. 심할극자가. 비극이다. 경극. 네, 경극이랑 이제 거기 극이라는 걸 알려준 거죠. 연극. 네.
자, 칼도자가 나눈다. 얘기죠. 나눈다. 돼지 뼈죠, 이게? 돼지 해인데, 원래 돼지의 뼈를 나타내게 한 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돼지 뼈에다가 칼로, 동물의 뼈에다가 칼로 새겼죠? 새길 각자입니다. 책도 우리가 간행하다 그러죠? 책 펴낼 간자입니다. 칼로 새겨서 책을 만들기 때문에 의미 요소로 들어갔고, 칼도가 간자는 발음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분율자 할 때 해야 되는데, 분율자 할 때 하도록 하시고, 획자는 분율자 할 때 하도록 하시고요. 칙자는 보시죠. 칙자는 요 조개 패자가 쓰임새가 세 가지 있다 그랬죠?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개 패자가 조개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돈으로 쓰이는 경우가 가장 많고, 세 번째가 소정자에 약자로 많이 쓰인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 솥에다가 이게 들어간 거예요, 칼이. 그러니까 소치란 건 뭐냐? 임금님인데 하사받은 이 산발이 이 청동 소치예요. 그러니까 이건 답이 말하면 장식용, 이 선물이야. 여기 임금님이 신하가 지켜야 될 것들을 쫙 얘기해 준 걸 이게 칼로 새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새길? 법칙칙. 새겼는데, 여기가 뭐라고? 새긴 거를 지켜야 되는 도리니까 그게 뭐예요? 법칙칙으로 된 거예요. 이거를 곁에 두고 있어야 되니까, 곁에 두고 있는 사람이, 이거 임금님의 그 교시나 임금님의 명령, 법칙을 곁에 두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이게, 측근이에요, 측근. 곁측자죠. 곁측자. 그런데 왕조가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부셔버려야 된다 해서 깨뜨릴 패가 있었죠. 벗길 박자입니다. 새길, 이게 거기에 뭐라 쓰여 있어요? 여러분들 나무 깎을 록 그랬죠. 나무 깎을 록입니다. 나무 깎을 록자 위에 이 글자는 뭡니까? 돼지 머리 개예요. 멧돼지 모습이요. 멧돼지가 이 나무에 이빨 자국이든 발톱이든 발톱이든 막 긁어요. 그 장면이에요. 나무 껍데기를 막 이빨이든 발톱으로 막 하는 장면에서 거기에 뭐가 나와요? 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무 깎을 록자예요. 나무 깎을 록자예요. 거기에 어떤 색깔이 나와요? 여기 이 껍데기를 막 벗겨내면? 나무의 껍데기 벗겨내면 하얀색 나와요? 초록색이죠. 그래서 색을 나타내는 거 실사 들어가가지고 이게 되면 뭐예요? 푸를 녹자, 초록빛 녹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돼지가 이빨로 막 나무를 벗겨내듯이 칼로 그렇게 껍질을 벗겨내니까 이게 뭐예요? 벗길 박자가 된 거예요. 박피수술. 박피수술이 뭐예요? 피부를 벗겨내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칼도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벼를 베야 되죠? 뭘로 베요? 칼로 베야 되죠? 추수는 모든 사람에게 이롭기 때문에 이로울 리가 된 거고, 벼를 베려면 칼이 날카로워야 되기 때문에 날카로울 리가 된 거예요. 예리하다, 이롭다. 그런 뜻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일석이조죠? 한 글자 가지고 여러 개 쓰니까. 자, 이걸 발음교로 쓴 글자가 뭐예요? 나무목이 들어가면 배나무 리자가 된 거죠. 이화에 월백하고, 이거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받은 거, 동물을 뼈만 남기게 골고루, 완전히 갈기발기 이렇게 살과 뼈를 추리는 장면에서 고기를 이렇게 다 해가지고 쭉 늘어놓죠. 예, 그래서 줄열, 버릴열이 생겼습니다. 마치 옷을 갈기발기 사방팔방으로 찢어버리는 거. 동물을 잡아서 모든 걸 분해하듯이 옷을 철저하게 분해하면 뭐예요? 찢을 열자죠. 예, 찢을 열자입니다. 예, 이거 여기에서 사람이 죽으면 염하는 장면에서 법식 레자가 나왔죠. 그 다음에 나눌 별자는 여기 왼쪽에 있는 글자가 뼈골자의 변형입니다. 칼로 동물의 뼈 사이사이는 살들을 다 발라내는 장면입니다. 나눌 별자입니다. 나눌 별자.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들어가면 뭡니까? 요거 이제 견자라는 발음도 있는데 이건 견자라기보다도 사각 형틀을 생각해 주시면 되죠. 사각 형틀. 사람을 옛날에 가두는 거 보시면은 어디다 가둬요? 나무 이렇게 형태에 가두잖아요. 그 모습이죠. 거기에 칼 들고 있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형벌 형자입니다. 형벌 형자. 형벌 형자예요. 자, 형벌이라는 것은 고통을 가하는 것이죠.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시나무가 올라가면 뭐예요? 가시나무가 올라가면 어떤 형자요? 형극의 길을 간다. 모형나무 형자, 가시나무 형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사각 틀에다가 장식 달면 그게 트럭 싸면 장식이라고 그랬죠? 사각 틀에다가 뭔가를 장식을 막 달았어요. 술 같은 거를. 그게 모양 형자입니다. 형상형. 형용사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사물의 모양을 표현하는 게 장식해 주는 거예요. 말로. 자, 여기에서 흑토가 들어가면 거푸집형입니다. 거푸집형. 모형 그러죠? 나무로 만든 거푸집 모형입니다. 거푸집이라는 것은 이런 형틀에다가 센 물이든 뭐 부어가지고 벗겨내면 그게 그릇이 되고 뭐가 물건이 되잖아요. 그 거푸집에 흙으로 만든 거푸집 모형, 거푸집 형자입니다. 자, 이제 도끼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표 무기 중에 이제 마지막 무기가 도끼근이에요. 도끼는 뭐 하는 거예요? 요 도끼는 사람을 죽일 때도 쓰고 나무 할 때도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생각 도끼니까 나무 할 때 그다음에 전쟁 도구로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끼는 보통 도끼를 우리가 찍는다라 그래요. 네? 찍는다라는 것은 동물을 찍거나 사람을 찍으면 동물을 잡는다거나 사람을 쳐부수고 물리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팍 찍었다는 표시한 것이 뭐예요? 물리칠 척자입니다. 배척. 말로도 물리칠 수 있습니까? 말로 물리칠 수 있어요? 네, 소송 걸면 돼. 네? 소송 걸면 돼요. 그래서 저게 하소연할 소, 호소할 소입니다. 말로 물리치는 겁니다. 호소, 소송, 기소 이런 거죠. 자, 나무와 도끼가 나왔어요. 나무와 도끼, 뗄감을 하거나 나무를 잘라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네, 가를 석자입니다. 가를 석자. 도끼로 나무를 속을 갈라보는 겁니다. 가를 석자. 분석하다. 분석이 뭐예요? 속을 들여다보는 거죠. 뭘로 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도끼로 나무를 갈라서 이런 얘기죠. 가를 석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레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수레가 들어가 봅시다. 이거는 벨참입니다. 벨참. 참수행할 때 벨참. 벨참이에요.
아니, 어디에 그 벨참이 들어가 있어요? 배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도끼에 그 뜻이 들어가 있고요. 수레는 뭡니까? 참수형한 다음에 수레다 실어다가 버리는 장면입니다. 벨참입니다.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벨참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보세요. 가를 석자인데, 이건 가를 석자였죠? 이 가를 석자에다 설립 들어갔어요. 설립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매울신이라 그랬죠. 이게 발음입니다. 나무의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만 새로운 것들이 쭉 자란다 그래서 새 신자입니다. 새 신자입니다. 자, 시를 어떻게 한 거예요? 시를 어떻게 한 거예요? 도끼로 갈기갈기? 예? 예, 갈기갈기 실로 자른 거죠. 갈기갈기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 끈을 단자입니다. 단교, 단절 할 때 쓰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도끼로 끄는 거니까 또 이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실로 이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을 개자죠. 요거는 거의 약자입니다. 예, 이을 개자입니다. 개승 그러죠. 이을 개자입니다. 자, 착각하는 글자가 이거라 그랬죠. 이 글자는 도끼 근하고 두 손 받들 공의 합자라 그랬죠. 도끼를 들고 있는 사람 누구? 군사병자입니다. 군사병자. 예.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자, 여기에서 손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손이 꺾을 손으로 도끼 나무를 내리쳤어요. 뭐 하기 위해서? 끈을 절자예요. 네, 끈을 절자. 꺾을 절자입니다. 골절상, 네, 좌절. 이게 도끼로 내리치면 사람은 죽어요. 요절. 그렇죠. 말로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 상대방을 끊기 위해서 제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명철해야 됩니다. 발글 철자입니다. 명철하지 않으면 입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가 없어요. 발글 철자입니다. 어떤 것을 잡기 전에 신에게 맹세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 도끼로 상대방을 한 다음에 동물을 잡은 다음에 제단에 바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게 맹세예요. 맹세할 서자입니다. 말로 맹세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도끼로 사람을 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을 머리를 치니까 죽었잖아요. 간 거죠. 예, 간 거예요. 이게 갈착자죠. 예, 서거한 거예요. 갈서자입니다. 꿈이 있게 죽은 사람을 하면 그것도 아니고 서거했다. 그렇죠. 예, 서거했다는 건 이제 죽었다는 얘기인데, 예. 사망했다는 말도 하고, 이거 서거했다, 이죠. 갔다, 이런 얘기죠.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도끼로 나무 할 때, 1km 떨어진 사람끼리 나무를 하는데, 1km 떨어졌어요. A와 B가 있는데, 나무하러 갔는데 A가 죽었어요. 뭐에 맞아 죽었어요? 도끼에 맞아 죽었어요. 자, 살인입니까? 사고입니까? 살인이에요? 사고예요? 살인이죠. 왜? 1km 떨어져 있는데 죽었어. 도끼에 맞아 죽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와가지고 죽인 거지. 예? 예. 그러니까 살인이에요. 이거 살인. 그런데 20m 떨어진 데서 나무 하다가 이 A가 죽었어요. 사고입니까? 살인입니까? 사고죠. 왜? 도끼하다가 도끼자루에서 도끼가 빠져가지고 맞아 죽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거를 재는 게 이게 근자예요. 가까울 근자. 가깝다는 것은 도끼자루에서 도끼가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가까울 근자입니다. 자, 이거는 장인이 도끼로 물건을 만드는 장면이죠. 장인 장자입니다. 장인이 도끼로 나무를 조각한다거나 홈을 파내는 장면입니다. 장인 장자입니다.
장자. 도끼근 옆에 뭐가 있어요, 지금? 하품음이 있죠. 도끼근 옆에 하품음이 있어요. 야, 엄청난 재물을 잡은 거예요. 엄청난 짐승을 잡은 거예요. 엄청난 정가를 올린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재단에 받치면서 지금 입을 쫙 벌린 거예요. 우리가 좋으면 입이 벌어지잖아. 입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잘 쓰이지는 않는데, 기뻐할 흔자입니다. 흔쾌히 할 때. 흔쾌히. 사람 이름에 쓰이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안 쓰이죠. 자, 도끼를 넣어두는 장소, 어디예요? 예, 도끼를 넣는 장소에게 바소, 장소 소자입니다. 외장문 호자죠? 외장문이라는 것은 창고문이나 이런 거 한쪽만 있는 문을 말하죠? 예, 넣는 장소입니다. 흥미있는 글자 하나 보시겠습니다. 도끼 2개하고 조개패가 들어갔습니다. 조개패는 아까 보셨지만 임금님으로부터 하사받은 청동기 그릇일 수 있고 청동기 또 소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도끼로 지금 그 청동기에다가 아주 변하지 않는 그런 그 곳에다가 새겨. 뭘 새겨? 계약 내용을 새기는 거야. 중요한 계약 내용을 새겼습니다. 오늘과 같이 뭐 등기소가 있고 뭐 다 기록되면 좋은데 옛날에 그게 없으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은 땅을 사고 팔았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땅 주인이 내가 안 팔았다 그러면은 뭔가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새겼어요? 청동기 같은 그릇에 새겼어요. 그 새겼는데 엄한 놈이 와가지고 자기 땅이라 그러면 자 그러면 너 계약서 내놔봐라.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이 뭐예요? 바탕질자에게. 그걸 토대로 진품 여부나 정말 주인 여부를 알아내는 거야. 그게 질문이에요. 그게 바탕질이라는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바탕질자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자, 재단시가 들어가 봅시다. 재단시가 한번 들어가 봐요. 도끼하고 재단이에요. 재물을 잡아놓고 비는 건지 짐승을 잡으러 가기 전에 적을 치러 가기 전에 비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비는 거예요. 뭘 빌어요? 전쟁에 승리게 해달라. 짐승을 잡을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빌기자입니다. 빌기자예요. 얼마 남았어요? 5분? 그러면은 봅시다. 여기까지만 하시고 식사하시고 오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